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실전사주반 582강입니다. 오늘은 요 한 사주를 놓고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병술년생인데요. 지금 고2 학생입니다. 남자 학생이에요. 제목이 이거죠. 우리 애가 왜 이런가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제목으로 중고생들 사주를 많이 표현을 했는데 그때 설명했던 케이스들은 이제 머추얼 소울들이나 또는 인디고 차일드, 일명 스타시드 등에 대해서 주로 소개했던 내용인데 다만 이번 케이스는 그 케이스는 아닙니다. 좀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사주는 사주적인 내용보다도 영성적인 내용과 심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애가 왜 이런가요? 어머니가 상담을 했던 케이스인데 아이가 폭력적인 성향을 고등학생이 돼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척 괴로워합니다. 특히 아이가 폭력적 성향을 보이면서 아버지와 주먹 다짐까지 할 정도로 서로 주먹 다짐을 할 정도로 이제 이게 이제 좀 막 선을 막 좀 넘는 약간 그런 선까지도 위험한 선까지도 왔어요. 이 폭력적인 자녀의 심리를 이해하고 품어주기라는 내용입니다. 자, 사람의 성격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로 태어난다. 지금 전생의 욕망이 투영되다. 그래서 우리 사주 케이스는 어머니로부터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쭉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인생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겠구나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막 떠올라요. 그럼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렇게 요건 요래서 이런 거야, 요건 요래서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어머니한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당연히 4차원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아유, 뭐라는 거야 하고 넘어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저의 영성적이거나 4차원적인 설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수용하신다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사주적인 얘기는 제가 후반부에 조금 하고요. 아이의 심리 상태에서 저희에서 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우선 첫째, 아이가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은 중학생 때까지는 아주 우등생이에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말 잘 듣는 모범생,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 학급 방장도 잘해, 학교 봉사활동도 잘해. 그래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이 자자했고 친구들도 아주 많았어요. 게다가 공부를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특상위권으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올라갈 적에 우리나라 최고의 영재들이 시험 본다는 데가 영재고 과학고거든요. 영재고 과학고를 쳤는데 애석하게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목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지? 이게 뭐 1, 2등 떨어져가지고 세계대회 나갔었다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공부 잘하는 거야. 그죠? 저도 같은 반응을 보여서 아니 뭐야 뭡니까? 나 무슨 고등학교를 안 갔다는 줄 알았네. 근데 이제 아이가 특목고를 갔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대신에 이제 과학고 영재고에 떨어진 거지 뭐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잘하는 거지. 엄청 잘하는 거지. 근데 이 아이가 과학고 영재고를 못 가고 특목고를 갔다 하고 아이가 엄청난 상실을 갖게 되면서 이 아이가 삐뚤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떨어지고 특목고에 가서는 살짝 막하파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우선 첫째 학교에 가서 그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점차 사이가 멀어지더니 아주 단짝 친구하고 완전히 절연을 할 정도로 크게 싸워서 틀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학교에서 아이가 왕따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피해자 왕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애들이 야 도대체 나 쟤하고는 상대를 못 하겠다 해가지고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집에 와서 신경질을 엄청나게 부리고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어머니께서는 학교 선생님한테 툭하면 전화를 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지금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해서 지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아이가 치고 다니는 사고를 지금 이게 수습하고 다니는 그래서 어머니가 약간 눈물 콧물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아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가끔 그런 거 있죠. 그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것 같아.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거야. 처음부터 주질 말든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엄청 착하고 잘나고 자랑스러운 자식을 준 거잖아. 근데 갑자기 그 자식이 어디로 갔고 이게 사고 치는 자식이 나타나서 집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아버지하고 폭력적인 어떤 충돌을 벌이고 있으며 학교에서 지금 강한 부적응 작용,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1학년서부터 점차 관계가 안 좋아지더니 그 학생들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부딪혀가지고 지금 거의 왕따를 당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함부로 하고 학원을 보내놨더니 학원 선생님한테도 마구 함부로 해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가 여기저기 사과하러 다니기 바쁜 이제 이런 상황이죠. 줬다 뺏은 거지. 내 착한 아들 어디 갔습니까? 내 자랑스러운 아들 어디 갔습니까? 이제 지금 어머니께서는 사주를 보신 이유가 우리 아들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가 지금 학교를 안 간다 그런데. 게다가 또 좀 되게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났는데 되게 안 좋은 증상이 뭐냐면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자기 손을 칼로 긋는답니다. 이렇게. 자해라는 게 뭐예요? 그 타인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인질로 삼아서 내 몸에 해코지를 하겠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같은 거죠. 그래서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 타인이 나를 좋아하는 감정을 이용하는 되게 악랄하고 저질적인 수법이 바로 자해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이게 죽지 않을 만큼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참으로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아이가 의식이 성장하고 나면 이게 정말 심하게 이불킥을 할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이불킥이라는 말을 쓰죠. 그 전날 밤에 술 먹고 내가 막 해코지를 했는데 꼬장을 부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간밤의 일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을까 해가지고 이불을 차는 행동을 하지. 그게 이불킥인데 그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일종의 나의 의식 차이가 나서 내가 낮은 차원의 의식 때 했던 행동들을 내가 다시 정상 차원의 의식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쪽팔려 하는 행동이 바로 이불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은 낮은 의식에서 그 낮은 의식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의식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은 그거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얼마나 못난 행동과 못난 말과 못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지난 시간 사주 때 설명했었던 그 집안의 못난 가장이 그 부인이 벌어온 돈을 다 탕진하고 온갖 폐륜적인 일을 하고 그러면서 자식과 부인이 자기를 거부하니까 그거를 폭력적으로 막 주먹질을 하고 칼을 들고 하면서 너 내 말을 들어라. 원래 사람이 타인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그게 제발 나를 사랑해 줘라는 말을 되게 무식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어이가 없는 방법으로 하죠. 가끔 옛날 얘기 그 검정고무신 만화 같은 데 나오는 얘기에 보면은 그 남자아이들 중에 좋아하고 관심 있는 여자아이가 있으면은 가서 이게 그 여자가 좋아하는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고무줄 끊고 아이스케이키하고 가서 장난질 치고 못된 짓을 하죠. 근데 사실 그 행동의 본질은 나 너 좋아해. 너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너 나 좀 좋아해줘. 라는 표현을 되게 낮은 차원으로 무식하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지 왜 가서 해코지를 하냐고. 근데 사람이 의식 차원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사랑을 갈구하는 방법을 상대에게 폭력을 저지르거나 윽박지르거나 아주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강한 말을 하거나 하는 등등으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 목적은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관심 가져줘, 그리고 내 말 좀 들어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줘. 이제 이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의 행동들이 뭐예요?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가족들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딸 방문에 막 칼을 꼽아놓는 그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나중에 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도 내담자의 아드님 같은 경우도 안타깝게도 지금 되게 낮은 의식이 이 아드님을 장악을 하고 그 지금 아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한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강의 시간에 해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이 사주를 좀 소개를 해드려요. 사람의 성격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자, 사람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심리학하고 영성학의 차이는, 이 심리학은 그 태어나서부터의 심리 상태를 연구를 하는 건데, 영성학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 성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태어났고, 그 정해져서 태어난 성격의 근본 원인은 그 전에 살았던 여러 전생들에 기인한다. 이게 이제 영성학적인 해석이죠.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전생 얘기하면 이게 비과학이 돼버리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그 얘기를 이제 못하는 거지. 뭐 마음속으로는 추종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얘기를 하지 못하죠. 좀 영성학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성격은 마치 나무의 나이테와 같습니다. 나무의 나이테, 어떤 나무의 나이테가 100개가 있다면 그 나무는 100년을 산 거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태가 하나 생겼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나이테가 예를 들어 이게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러면 이번에 1년을 지내면서 거기에 나무테가 한 겹 더 생길 텐데, 나이테가 길쭉하게 생겨 있는데 새로 생기는 나이테가 동그랄 수 있을까? 아니죠. 이번 나이테가 아무리 동그란 원형을 만들려고 그래도 그 타원이라는 기반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원형보다는 조금 동그래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동그란 게, 그 타원형이 갑자기 동그래지진 않는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태어날 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영혼 구성체인 에센스들의 조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 성격을 타고나게 됩니다. 거의 한 70%, 80%는 저는 타고난다고 생각해요. 모르지, 80%, 90%일지도. 자, 그렇게 타고난 본 성격에다가 어릴 적부터 가정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후천적인 성격 변화 요인을 통해서 우리의 후천적인 성격이 코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팅된 거야. 근본이 바뀐 게 아니라고. 마치 동에다가 금칠을 하면 금도금인 거지, 그게 속도 금이 아닌 거잖아. 나무 위에다가 뭐 알루미늄 칠을 해놓으면 그게 알루미늄 코팅인 거지, 그 속도 알루미늄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들은 어느 정도의 성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태어나서 후천적 요인을 통해서 표면 성격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은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나쁜 성격을 더욱 나쁘게 강조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성격을 더욱 좋게도 강조할 수 있는 거고, 이쪽에 치우친 성격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다양한 요소들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어느 집에 정말 부모는 엘리트고 교양 있는 집인데 정말 아들이 망나니 같은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돈 뜯어내가지고 뭐 도박하고 학교도 안 가고 친구들 때리고 뭐 폭력하고, 근데 부모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되게 순한 사람들이고 또 엘리트들이고 되게 도덕적인 사람들이야. 아무리 이렇게 품어서 기르려고 해도 아이가 계속 어릴 때부터 폭력적이고 화를 내고 망나니고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가정 환경이 잘못돼서 아이가 그런 거다. 뭐 어릴 때 아이를 잘 못 돌봐서 그런 거다. 뭐 어릴 때 뭐 결핍이 생겨서 그런 거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특이한 성격들이 많아요. 심하게는 아주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같은 부모 환경에서 자란 형제 쌍둥이 이렇게 뭐 한두 살 터울짜리 아이들도 성격이 완전히 다르게 자라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테레비 보고 같은 책 보고 같은 부모한테 같은 대화하면서 자랐으면 그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같은 점도 일부 있는데 기본 성격이 완전 다른 케이스들도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어느 정도의 성격이 완성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 성격은 어릴 때 그 기본적 성격은 전생의 그 어떤 활동에 기인한다,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아이는 그 어릴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볼게요. 우리의 에고가 형성되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한 5, 6, 7살 정도부터 에고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부터 기억이 나요? 2살, 3살 때 기억나요? 2살, 3살 때 기억이 전혀 안 나죠? 보통은 일찍 생각나는 사람이 뭐 한 6, 7살, 5, 6살 정도고, 평균적으로 뭐 한 7, 8살, 8, 9살 정도부터 이제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도 되게 강렬한 기억들만 생각이 나지, 뭐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내용들은 그닥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뭐 집에서 부모가 싸웠다는 둥, 뭐 엄청 재밌는 놀이기구를 탔다는 둥, 뭐 얼음판에서 떨었다는 둥, 뭐 부모를 잊어버려서 울었다는 둥. 저는 제 첫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7, 8살 적에 제가 되게 모험심이 많아가지고 툭하면 집을 나와서 온 동네를 쏘달아다녀서 모험적인 아이였는데, 그러다가 그만 그 먼 동네에 가서 길을 잃어가지고
저기 저 경찰관 아저씨가 내 손을 잡고 어머니한테 인계해줬던 나는 그게 기억나요. 그리고 엄마한테 엄청 혼났거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그 산에서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분이 내 손을 잡고 그 어머니를 찾아줘가지고 또 엄마한테 혼났죠. 뭐 그런 것만 난 어릴 때 기억나. 진짜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은 6, 7살, 17, 8살 정도부터 기억이 나기 시작을 해. 그 말인즉슨 그때서부터 내 자아가 성립됐다는 소리예요. 자, 이거 인류의 역사로 보자면 부족 국가에서 기록 안 남아있죠. 근데 그 부족 국가가 합쳐서 정상적인 국가 체계를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뭐 그런 거죠. 조선 기록 잘 남아있는데 저기 먼 곳에 가면 저 고조선 시절엔 기록이 남는 둥 마는 둥 이게 과연 기록인지 역사인지 그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정도에서 나오지 정말 고조선 때 쓴 내용은 한 개도 안 남아있잖아. 그 후대에서 그 전생을 기억하는 것 정도인 거지. 그 말인즉슨 자 우리의 의식이 나의 자아가 새롭게 태어난 나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되는 즉 내가 새 정부를 제대로 갖추게 되는 시기가 6, 7, 8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기억이 남는 거야. 그 전에 2살, 3살 때 아무리 재밌는 곳에 들어가도 애가 기억을 못 해요. 대신에 2, 3살 때 그렇다고 막 학대를 하면 안 돼. 왜? 2, 3살 때의 그 경험들과 기억을 통해서 나의 새로운 자아관이 성립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자, 아이가 요 얘기 하나만 더 할게. 그래서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6, 7살 정도의 그 아이의 새로운 자아가 생겨요. 이제 뭐 빠르면 5살. 대체로 집안 환경이 어려우면 철이 빨리 들고요. 집안 환경이 편안하고 아득하면 철이 늦게 들어요. 사실 그래서 철이 늦게 드는 아이가 행복한 아이인 거고 철이 일찍 드는 아이가 사실 그거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이 철이 안 들면 큰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 같아서 빨리 철이 들어버린 거거나 그래서 어린아이의 의식이 나를 장악해야 되는데 어른의 의식이 그만 먼저 나타나가지고 안 되겠다. 4살짜리 꼬맹이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하고는 12살짜리가 그냥 확 먼저 내 몸을 차지를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라고. 자, 근데 그렇게 나의 새로운 자아가 확립되기 전에는요. 보통은 내가 그 영혼이 전생을 살아왔던 강렬한 기억들이 아이를 지배합니다. 전생을 살았던 강렬한 기억들이 전생 자아들은 이 후생 자아를 통해서 덮여야 되는데 후생 자아가 덮이기 전에는 전생 자아들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가끔은 전생 자아가 매우 훌륭하고 출중할 경우에는 후생 자아의 성립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끔 아이가 말을 더듬는다든가 학습이 느리다든가 하는 형태들에서 가끔 그런 케이스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완전히 인디고 차일드로 태어난 경우에 오히려 현생자가 늦게 발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애가 되게 뛰어난 아이인데 후생 일종의 이거죠. 임시정부가 일단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신생정부가 너무 덜 떨어지면 그냥 임시정권으로 계속 밀고 가자. 우리나라 정당도 보면은 저기 대표를 뽑으면은 그만두고 대표를 뽑으면 그만두고 하니까 무슨 과도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임시위원회 해가지고 임시위원장을 뽑아가지고 임시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뭐 그런 형태로 우리의 의식도 어릴 때는 임시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체로 전생자들 중에 힘센 애들이 보통 아이의 초기 성격을 좌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살아있는 이제 부모 환경, 가족 환경에 따라서 이제 후생 자아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가끔 아이들 중에 어렸을 때 엄마를 엄청 힘들게 하는 아이들 있죠. 밤에 잠도 안 자고 계속 울어대고 찡얼대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계속 울고 불고 엄마한테 붙어가지고 엄마 젖을 계속 빨려고 하고 엄마가 조금만 다른데 신경을 쓰면은 계속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고 하는 경우들은 그 자아 형태가 지금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자인데 보통 그런 경우가 전생에서 어떤 소중한 것을 강렬히 잃었던가 소중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던가 하는 깊은 어떤 상실적 요인이 현재 그 아이의 후생 의식이 들어오기 전에 전생 의식이 지금 되게 안달복달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분리불안증에 시달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엄마를 되게 힘들게 하죠. 잠시도 전화도 못 걸게 하고 잠시도 계속 엄마가 나를 쳐다봐야 되고 이런 형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후생 의식이 이제 실제 이제 앞으로 커가서 성장하게 될 자신의 자아가 생기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 아이는 좀 어머니의 말로는 특이하게 어려서부터 1등 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래서 대장이 될 거야 라는 어떤 심리가 되게 강했다고 그래요.